호르머니 밑에서 자란 남편은요, 결혼 전부터 용돈을 포함한 생활비를 내드리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일 때 내가 돈 더 많이 버니까 내 집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생각과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결혼한 지 2년 된 신혼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아내의 성격이 너무 불같다, 남편이 너무 안 씻는다, 아주 평범한 이야기로 시작이 됐는데요. 듣다 보니 이 신혼부부의 가장 큰 갈등은 성향이 아니라 돈 문제더라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아내는 일반 회사원입니다. 남편은 전문직 종사자로 둘 다 맞벌이하는 커플이었어요. 돈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커플이었는데 왜 돈 문제로 싸우나 했더니 둘 사이에 씀씀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바로 양가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 문제더라고요. 사연 속 신혼부부 말고도요, 부모님 용돈 문제로 싸우는 부부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양가 부모님의 용돈 어디까지가 적정할까에 대해서 딱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부모님 용돈 때문에 맨날 싸우고 골머리 앓고 있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앞으로 같은 문제로 싸울 일은 없을 거예요. 부모님 용돈 하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생각나세요? 어버이날, 명절, 생신 이런 것들을 대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의외로 이런 용돈 말고도 들어가는 돈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만났던 부부는요, 시일 생일날도 용돈을 주더라고요. 설날, 추석, 어버이날 이런 결혼 기념일 등 1년에 기본적으로 6번은 챙기죠. 여기에 또 플러스로 지출이 들어가요. 그 플러스 지출이 뭔지 아까 신혼부부 이야기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이 신혼부부는 양가 부모님께 30만 원씩 용돈을 드리고 있었어요. 시댁에 30, 친정에 30, 총합이 60만 원이죠. 60만 원씩 1년에 드린다고 생각해보세요. 600만 원이 훌쩍 넘죠. 거기다가 명절, 생신 이럴 때는 좀 더 추가적인 돈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육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금액이 일반 맞벌이 부부에게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호르머니 밑에서 자란 남편은요, 결혼 전부터 용돈을 포함한 생활비를 내드리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휴대폰 요금, 정수기, 집안의 각종 공과금을 남편이 다 내고 있었죠. 그런데 반면에 아내의 친정은 이미 노후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공식 용돈을 제외한 다른 추가적인 비용은 절대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시댁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짜잘짜잘한 대여료가 쌓이니까 20만 원을 훌쩍 넘는 거죠. 그래서 아내는 기본 용돈 금액에서 20만 원이 매달 더 오버되니까 공동 용돈 금액에서 제외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었어요. 그의 남편은 내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부담스러운 돈도 아닌데 장가 갔다 어떻게 딱 자르니? 내가 그 정도도 우리 엄마한테 못 해줘? 하는 입장이더라고요.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세요? 남편의 입장이 공감 가세요? 아니면 아내 입장이 공감이 가세요? 자, 제가 이런 커플들을 너무 많이 만나봐서요, 보편적으로 제안하는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모님의 연령과 환경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1990년대에 50살 이상이 되면 어떤 느낌이었어요? 조심스럽지만 약간 할머니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2025년 현재의 50대는 어떤가요? 굉장히 젊습니다. 저를 보세요. 맞습니다. 50대잖아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할머니로 보이지는 않죠. 그런데 모습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신체 나이도 90년대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갑자기 무슨 개뿔 뜯어먹는 소린가 싶죠. 아까 사연 속 남편분에게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래서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58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식에게 용돈 받기에는 너무 젊으십니다 라고 했어요. 실제로 58살 50대면요 아직 사회생활을 해야 할 나이죠. 예전처럼 할머니 할아버지로 나누는 나이가 아니에요. 물론 나이와 상관없이 몸이 좀 불편하시거나 일하기 어려운 상황은 논외죠. 오해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내가 돈을 버니까 부모님에게 무조건 용돈 드리자가 아니라 부모님의 상황, 연령대를 좀 고려해서 필요한 상황에 필요한 만큼 드리자는 해결 방안이죠. 제가 생각하는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는 가장 이상적인 시기는요, 부모님께서 사회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고 국민연금을 받으시거나 노령연금을 받으시는데 기타 부족한 노후 자금이 필요할 때 여유가 없으면 자식이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신혼이라면 가정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솔루션을 적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요,
배우자와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어요. 각자 부모님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공유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얼마를 모았고 얼마를 벌 수 있고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보다는 부모님의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를 배우자가 될 사람이나 현재 나의 배우자에게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집안마다 모두 사정이 다릅니다.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 전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 나누고 당연히 우리 가족, 우리 부모는 현재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는 걸 명시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차이는 엄청나게 갈등을 할 수 있고요. 명시를 했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부모님이 너무 젊으신 나이에 지원을 해주고 있을 때는 배우자 입장에서 불편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데 본인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자식에게 인생을 의탁하고 있다면 당연히 같이 살아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책임감을 동시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정확하게 정리하고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남편만 부모님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우리 아내들도 친정 부모님을 도와주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쪽 다 드러내서 지금 시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연세들이 100세까지 사는 경향이 강해요. 그러면 30년을 부양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30대가 결혼을 해가지고 내 신혼생활에서 기본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때부터 그런 경제적인 것에 묶여 있다면 나아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막 결혼을 했을 때는 경제 성장을 먼저 이루시고 어른들의 도움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할 때 그때는 자식된 도리로 도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친정에도 같은 금액을 드려라입니다. 말 그대로 공평하게 지급해보자는 겁니다. 시댁에 100만 원 지급하고 있다면요, 친정에도 똑같이 100만 원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일 때 내가 돈 더 많이 버니까 내 집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생각과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부부는 경제 공동체가 됩니다. 남편이 많이 벌든 아내가 많이 벌든 둘이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가정 경제를 일으키는 거, 그래서 결혼은 경제 성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인지를 하고 의식을 가지고 결혼 생활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본가에 30만 원 드렸으면 친정에도 30만 원 드린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집은 드리고 너희 집은 안 드려도 되는 상황이니까 내비두자, 이런 대화는 굉장히 서로에게 불편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노후 주금비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죠. 준비하는 과정은 필요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 집에 더 많이 드려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타협점을 찾아갈 필요가 있거든요. 내가 더 많이 버니까 우리 집 주는 게 당연해 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혼을 했을 때의 경제 공동체 인지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돈을 주느냐 안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태도의 문제입니다. 이 점 꼭 명심하세요. 세 번째는요, 결혼과 동시에 온전한 독립을 선언해라입니다. 제가 이 10년째 상담하다 보니까요, 지금 사연 속에 있는 남편분 같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이 정도도 못해줘? 이해하겠지 하면서 결혼 전부터 이어오던 생활비를 결혼 후에도 계속 지급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참 매정하게 끊어! 라고 얘기하는 게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요,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 아내, 남편은요,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겁니다. 이 가정의 경제적 성장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너도 가정이 있으니 내 생활비는 내가 알아서 하마. 먼저 독립시켜 주신다면 진짜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부모님들이 흔치 않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 아들은 30대 후반이 되는데도 결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매달 홀 어머니에게 300만 원 이상씩 생활비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아들이 결혼하려고 할 때마다 계속 결혼 반대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정말 괜찮은 친구를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보니 어머니께서 지극히 반대를 하는 상황이었고 이 남편은 결혼을 하고 싶어서 저를 찾아왔어요. 굉장히 저는 어머니가 이기적으로 보였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놀랍게도 50대 초반부터 생활비를 계속 받아 쓰고 있는 상황이었고 60대 중반까지 아무런 준비도 해놓지 않고 갖다 준 생활비를 다 써버리는 상황이었어요.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 결혼하면 그만큼 생활비를 줄 수 없다고 생각하니 끝까지 결혼을 반대했다는 거죠. 어떤 부모가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죠.
그런데요, 부모들도 자기 중심적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자식의 앞날과 행복보다는 자신의 환경을 지키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할 때가 있습니다. 아들이 생활비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부모가 스스로 충분히 해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대주고 있다 보니까 안주하게 돼버리고 그걸 끊어내면 두려움이 생겨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 아들이 만들어 가버린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쓰리고 좀 아프더라도 너무 익숙한 환경에서 변화되기 어렵더라도 결혼 전에 부모님에게 경제적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애를 할 때는요, 상대방만 바라봐도 되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요, 상대방의 배경까지도 바라보고 포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지금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요, 걸어갈 미래도 함께 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한다는 시가 있습니다. 저는 부부들에게 이 시를 꼭 들려주고 싶어요. 결국 잘 사는 부부들을 보면요, 섭섭함을 느끼기 전에 먼저 배려해주는 힘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해주는데 왜 너는 안 해줘? 왜 나만 손해봐야 돼?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도요, 우리는 부부니까 평생 함께 길을 걸어가기로 약속한 동반자니까요, 계산적으로만 보지는 좀 마시고요, 먼저 대화해보는 습관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처음엔 좀 어렵죠. 마음이 답답하고 열불이 나기도 하죠. 그렇지만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힘도 연습하면 길러지게 됩니다. 당담해요.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 연습해 봅시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혹여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답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부의 결사 정다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